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만큼 길이 보이고. 그렇죠. 아는 만큼 우리가 또 슬기롭게 이민 생활, 미국 생활 잘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의료 부분이 됐든 경제 뭐, 부분이 됐든 뭐 법률 부분이 됐든 법률 참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법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쉽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뭐 저희야 뭐 여기 시원한 데서 있는데 뭐. 더워요. 그쵸, 변호사님.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네. 얼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오전에 손님 안 보고 왔잖아요. 네. 방송 오시니까 당연히. 네. 근데 지난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나눴던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또 이민법에 대해서 네.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드림 다카 드리머. 예, 드리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모든 대통령은 그 행정적 명령을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 네. 동의 없이도. 네. 그렇지만 법이 바뀌려면은 미국의 상원 하원을 다 통과해서 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또 동의를 해야지 그게 법이 효력이 발표하는 거니까 요번에 발표한 거는 그런 일종의 행정명령이에요. 그리고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네. 행정명령. 다카도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맞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해서 한 거지 국회를 통과했으면은 아예 소송에 연루되지 않았겠지만 그 행정명령의 수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소송에 아직도 최종 판결이 대부분에서 안 나고 조만간 날 계획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무래도 그 수혜 대상을 줄여야지만 그런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아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였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그 미입국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인터뷰를 못하고 해외 나가면 10년씩 못 오는 분들이 해외 떠나지 않고 10년 못 오는 사면을 보통 I-601A 웨이버라 해서 프로비저널 웨이버를 받아서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해외 나가서 인터뷰 해오던 것들을 PIP, Parole in Place라는 임시 입국 기록을 안 떠나고 이민국에 신청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네. 당장에는 영주권을 주는 건 아니고 3년 동안 그 PIP를 받고 조만간 월킹 고용 허가증을 주고 그 이후로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하게 해준다. 이게 네. 이제 지난주에 설명한 거의 요약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Parole in Place라는 임시 입국 기록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8월 19일서부터 실제로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자격이 되신 분들은 이제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마감은 뭐 아직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네. 8월 19일부터 시작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저희도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무비자가 된 게 2008년 11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청자는 합법으로 왔다가 불법이 되신 분이 본인들이 해당 사항 있냐고 제가 여러 번 문의를 받았어요. 네. 지난 한 달 사이에.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예 신청 대상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입국 기록이 없어서 미국에서 인터뷰할 자격이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고 6월 18일 날 이 행정부가 발표하는 날 하루 전 6월 17일까지 혼인 신고도 이미 끝나 있고 완료가 또 돼 있어야 미국에 되고. 사는 지도 10년이 넘고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만 PIP를 신청할 자격을 주는 거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한국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드리머라고 하는 사실 드리머가 이제 듣기에 꿈을 꾸는 사람, 젊은 사람 이제 이렇게 맞아요. 보이죠. 근데 뭔가 희망적인. 네. 근데 이 드림 법안은 실제로 최초로 국회에 상정이 됐던 거는 2001년이에요.
무려 23년 전서부터 이런 드림 법안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23년 동안 국회 그 이후로도 상원안, 하원안이 여러 법안들이 유사하게 이렇게 상정이 됐으나 한 번도 상하원을 통과해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분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다카 우리가 한인분들도 많이 해당되는 너무 걸로 많이 알고 해당되죠. 있는데 맞습니다. 다카 네. 한번 정의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어떤 거를 이제 다카 드리머가 해당이 되는지. 네. 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다카가 벌써 시행한 지가 12년이나 됐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다카는 Deferred Action for Early Childhood Arrival의 이제 첫 자를 따다 보니까 그게 네네. 다카가 된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이? 추방을 유예하는 절차다. 그 추방 유예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냥 고용 허가증을 허가해서 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대통령 행정 명령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자세한 시행령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지금서부터 12년 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앞으로 수혜 대상자는 어떻게 보면은 다카의 자격 요건에서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떨궈내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15세에서 31세 생년월일 하루 전까지 대상자들을 받아줬어요. 네. 그럼 지금은 12년이 흘렀어요. 12년이 흘렀으니까 저희가 그 한 3, 4년 동안 다카가 진행되는 동안은 14세 된 애들, 13세 된 애들, 1살 된 애들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걔네들은 신청을 안 받아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15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해줬었거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딱 15세에서 30을 정지는 아니고 15세가 돼야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신청이 자격이 신청한 나이가 자격이 아직 안 됐다 안된 그래서 거죠. 신청 안 하고 그 이후로 하고 있다가 소송에 걸리면서 이거 새로 접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연방 판결이 나오면서 접수했던 사람들만 이제 갱신을 하는 지금 상태에 있는 연장 거예요. 익스텐션을 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다카를 다 몇 명이나 그동안 신청했나 자료를 저도 한번 나온 게 잠깐 있나요? 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83만 5,094명이 신청을 했었고요. 중간에 갱신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노리스들이 네. 많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겁이 난 이제 그 수혜자들 중에 거의 뭐 한 30만 명 정도이 중간에 갱신을 포기하고 지금 as of recent 지금 계속 리뉴를 하고 있는 다카 수혜자는 네. 53만 지금 110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이민을 와서 네. 그렇죠. 이제 이민의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법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돼 버려서 이 얘들이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못한 경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부모도 불체자인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대부분은. 아이들만 어떤 그런 수혜를 받게 되는 네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한 PIP처럼 미리 입국하거나 입국 심사 안 받는 우리가 언다큐멘트 대일련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왔다가 왔더라도. 다카를 이제 그 발표했던 날이 6월 15일 201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발표했을 때 6월 15일 2012년 발표하는 날 오바마 행정명령이 발표하는 날 이미 내가 부모 따라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유학생을 왔는데 동반 F2로 있다가 네. 6월 15일 14일 날 학교로 등록 아빠가 안 해갖고 세비스라는 전산 시스템에 그렇죠. 신분이 터미네이트 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을 시켜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는 인원이 다 그렇게 그때나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럼 그때 6월 15일 2012년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신분이 아웃된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제 그 이후로 불법이 된 사람들이 다카 갱신이 계속 가능했을 때 또 새 신청이 가능했을 때 난 지금 불법인데 다카 신청 안 되냐 그래서 안 안 된다고. 돼. 왜냐면은
나중에 신청한 사람들을 하게 해주면은 다 합법인 사람들도 빨리 다 불법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신청을 해서 그렇죠. 막 거기에 몰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면이 올 때는 일반 사면, 농장 사면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면이 있었는데 네네. 그 사면을 발표하는 날 이전에 이미 퀄리피케이션으로 종료해요. 됐었어요. 사면하는 날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없죠.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어쨌든 근데 이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가 다카가 신청이 돼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20살 이제 자기가 일할 수 12년이 있는 됐으니까. 일할 수 있는 네, 나이여서 그때 그러니까는 31살부터는 접수를 안 받아줬으니까 그렇죠. 30살 364일까지 접수일 기준으로 받아줬으니까 네네. 그때 30살이었던 애들은 지금 42살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이제 올드해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숫자 자체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설베이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맥시멈은 이런 그 다시 다카 수혜를 뭐 국회에서 법이 통과한다면은 이 거의 1,600만 명 정도 되는 불체자 중에 숫자가 얼추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매년 불체자들이 10만 명씩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불체자가 된 사람은 나중에 일을 한다든지 뭐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그 영주권을 취득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미국 한번 내에서는 불체자가 됐으면? 인터뷰할 자격이 전혀 없고 불법 체류자면 네, 똑같은 불법 체류자라도 입국 심사 안 받고 우리가 네. 그 enter without inspection가 미입국 하신 미입국을 한 분들은 사람들은? 이분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인터뷰할 자격이 안 없기 됐었어요.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지금 그렇죠. PIP가 나온 네네. 거고 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처럼 숫자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사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아, 않으면 정말. 숫자가 또 너무 많아져서 많죠. 헌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시행을 못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다카 수혜해서 지금 이렇게 50 몇만 명이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기도 정부에서는 애매모호한 거죠. 사실 지금. 좀, 그러네요. 나이는 거의 커트라인. 42살이 됐는데 네. 그러면은 12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22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다카 신청 못 했잖아요. 못했죠. 15살이 안 돼서. 15살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도 또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되고. 젊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나이 그 폭이 넓어지게 된 거죠. 그러네.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때 한 살이었던 애도 지금 뭐 13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자, 고학력이라는 거는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을 미국에서 수료 학위증을 따고 뿐만이 아니라 전공에 맞는 프로페셔널 잡 오퍼를 받은 사람 또는 다카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 왜? 드리머는 지금 뭐 이렇게 20살 이런 사람들은 그때 16살이 안 돼갖고 접수를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드리머에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워킹 퍼밋도 지금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잡 오퍼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네. 다카는 워킹 퍼밋이 있으니까 저희 손님도 애플에서도 일하고 구글에도 일하고 진짜 뭐 해외 여행만 못 가지 다카가 주는 고용 허가증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 많죠. 네 저희 손님들 중에 변호사 된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또 텍스도 다 내고 이렇게 저는 하시는 상의할 거지, 때 그렇지. 항상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범죄에 연루되지만 않으면 맞아요. 모든 자격증도 주고 하물며 변호사 자격증도 주고 오, 네네. 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도 항상 이렇게 인커리지 많이 용기를, 해주고 네. 나중에 이렇게 5년 10년 지나서 그래도 그때 저희가 용기를 불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진짜 공부해서 자기가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됐다고 저한테 감사를 듣자고 한 건 아닌데 이제 그쵸. 그 어린 인사하죠. 나이에는 부모님들은 이런 가이던스를 해주기가 경험이 부족하고 맞아요. 난리지가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네. 애들을 어떻게 인커리지 해주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카도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데이터를 한번 잠깐 봐봤어요. 그랬더니 네. 캘리포니아의 다카 신청자가 당연히 제일 많죠. 16만 5,400명이나 있어요. 그 50 몇만 명 중에. 네. 그러니까 전체 29%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텍사스주네요. 텍사스주는 뭐 한 4만 5천 명 정도에서 16%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네요. 네, 그 다음에 일리노이가 뭐 3만 2천 명 정도 시카고. 6%, 뉴욕이 3만 명 정도에서 5%,
플로리다가 24,500명 4%, 아리조나가 28,000명 정도의 4%. 나머지는 뭐 이제 쭉 떨어져서 그냥 아예 뭐 델라웨어 이런 데는 불체자들이 별로 안 사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또 불체자들이 사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16 밀리언 작년 기준으로 네, 1,600만 명의 1,600만 명의 불체자 중에서 캘리포니아에 무려 물론 에스티메이트 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조사 기관을 찾아보니까 거의 3,400만 명이 차이가 있어. 어떤 조사 기관은 1,300만이라고 하고 네. 어떤 조사 기관은 지금 1,600만 1,600만 이상이라고 네.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데는 되게 크레디블한 그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가 맞지 않나. 신빙성이 좀 솔직히 있죠. 네. 그 언다큐멘트 에일리언이 왜 우리가 그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 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잘 해. 마크 안 안 하잖아요. 하죠. 제 생각에 솔직히 10명에 2명이나 마크 하려나 모르겠어요. 안 돼. 그걸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쵸. 네, 그러니까 권리를 그 받는. 뭐 연방에서 그 뭐 서비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받고 이런 게 인구수대로 받는 거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불체자가 많이 사는데 캘리포니아가 3.5 밀리언이 산대요. 350만 명. 네,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뭐 몇 명 걸로 한 명씩 불체자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텍사스가 뭐 2.4 밀리언이나 산다고 하고 불체자들이 플로리다가 1.2 밀리언, 뉴욕이 1.1 밀리언, 그다음에 뉴저지 750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쭉 떨어져서 아무래도 뭐 이쪽- 가까운 네바다 이런 데는 뭐 31만 7천 명 정도 뭐 이 정도가 지금 산다고 그래요. 남쪽 국경이랑 가까운 그 주들이 주변도 아무래도 조금 그렇고 그 불체자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일자리 면에서도 또 네네네. 캘리포니아가, 그 불체자들도 또 제가 잠깐 보니까 나라별로도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제가 보니까 뭐 멕시코가 좀 많은 전체의 편이고. 음. 76%가 아이고야. 멕시코에서 왔어요. 단연코. 그러니까 아니 전체 76은 아니고 이거는 나카가 76인데 불체자들도 제가 보니까 그 멕시코 뭐 과테말라 그렇죠. 안에 있는 네. 그 남미에 있는 네 나라가 전체 불체자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남미에서 온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제 그렇죠. 많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다카 신청자도 제가 나라별로 보니까 한국이 제일 많은 나라 4개 빼고 5번째로 다카 신청자가 많았어요. 그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약간 교육열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높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이 일단 많고 뭐 이게 불이익이 별로 없고 자녀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럼요. 되게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 불체자에 비해서 많이 신청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해요. 다카에 해당하는 분들도 저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뵐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어렵게 그렇지. 살지만은 우리 애들만큼은 좀 맞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저희 손님들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를 해서 고용허가증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 가지고 전공 살려서 그렇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합법이 되냐? 그러니까. 이미 합법적인- 불법인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합법을 해줄 현재 규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서 지금 해외 나가면 10년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금방 불체자 1, 2년 된 사람은 자격에서 제외됐을 거 아니에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아마 불법 기간이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뭐 다카 할 때는 5년 기준으로 했었어요. 16세 전에 들어왔었어야 되고 안 떠나고 미국에서 그 6월 10월 2012년 기준으로 5년은 이상. 살았어야 살았어야 된다. 되고 또 그러니까 교육받은. 네. 근데 그때는 교육 이런 건 없고 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재학 중에도 다 신청해줬어요. 15살이니까 맞네. 뭐 중3밖에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다 신청 받아주고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은 GED라고 고등학교 그 검정고시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다 신청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하 기준은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넓으니까 이제 그걸 또 고학력 축소. 고학력은 이제 전문학교도 안 되고 대학교 4년제를 4년제요. 아. 이미 마치고 디플로마를 받아야 되는. 네, 미국에서 학위를 미국에서. 따고 그 전공에 또 맞는 잡 오퍼가 잡을 있는 해야지. 사람으로 국한을 시킨 거예요. 아. 그러면 또 미국에서 해주면 엄청 좋을 텐데 PIP 이런 것도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이민법 조항에 212D3 조항이 있어요. 212D3 우리가 웨이버라고 하거든요. 뭘 네. 웨이버 받냐? 10년 못 오는 거를 웨이버 받는 거예요. 아.
네, 그 10년 못 오는 거를 웨이버 받는데 또 올 때도 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합당한 비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H1과 유사한 비자다 이렇게만 지금 발표한 상태니까 제 생각에 H1은 코타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없는 코타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H4 비자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제 생각에 H5나 6 비자를 새로 만들지 만들어서.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여기서 어쨌든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다가 10년을 나간다는 그 자체가 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미 국무성이 이건 영사한테 이제 그 웨이버를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재량권은 영사한테 있는 거예요. 네, 영사한테 있기 때문에 해외 떠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뭐 리모트로 신청하고 이런 거가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는 건 제가 대통령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있는 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영사한테 그 212 웨이버 신청서를 다 집어넣고 범죄 기록도 당연히 또 없어야 그렇죠. 되고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맞아요. 없어야 되고 또 그런 자기가 미국을 못 가는 게 꼭 10년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다 이 조항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약간 유야무야하고 영사들이 빨리 안 주고 잘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거의 37년을 일했는데 뒷뜰이 웨이버 받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언슈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성에서 발표하기를 모든 해외 있는 영사들한테 특히 드리머나 다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그 뒷뜰이 신청서는 지체 없이 빨리 이 어주디킷 하라는 행정 그 오더가 다 7월 17일 날 발송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어제 그 이민 변호사표에 한번 잠깐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나가서 뒷뜰이 웨이버를 받아서 들어왔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아직까지는 봤고 없고. 그러니까 약간 나가서 웨이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영사가 웨이버한다면은 그 웨이버 통보서가 CBP로 오게 돼 있어요. CBP가 우리가 공항에 직국 심사할 때 많은 네, 분들은 네. 습관적으로 이민국 그런데 왜 9/11 테러 난 다음에 국토안보부가 생기면서 DHS가 네. 그다음에 부서가 3개로 쪼개지게 됐죠. CBP, IC, USCIS. 그래서 모든 입국 심사는 국경 세관 보호국에서 지금 하는 건데 네. 거기로 영사가 212 D3 웨이버가 된 거를 노리스를 주면은 입국 심사를 허가하는 최종 결정은 국경에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공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항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특히 드리머들은 워킹 퍼밋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잡 오퍼를 받아서 퓨처 잡 오퍼를 가지고 나가서 지금 웬만하면 제 생각에 뒷두리가 왜 약간 그 효과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처음에 보통 신청한 사람들이 빨리 잘 빨리 받게 돼 되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무조건. 네, 그러니까 무조건 겁내서 나는 못 올 줄 모른다 이러면 일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옛날에 내가 무서워서 낙하 신청 못했거나 맞아요. 또 어려서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벌써 학사기를 놓쳤다거나. 땄거나 그런 사람은 지금 일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일을 못하고 있으면 빨리 짭을 알아보고 해서 네. 조만간 시행 절차가 나오면은 분명히 처음에 간 사람들은 거의 다 비자를 받을 거라 생각해요. 네. 빨리. 그렇게 예상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예요. 지금 밀려있지 않을 네. 거 아니겠어요. 거의 그렇죠. 신청자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일단은 아직 지금 발빠르게 조금 이게 움직이셔가지고,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인정 변호사님께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좀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딱 시행이 됐을 때 바로 움직이면 그렇죠. 또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네.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합법으로 들어왔다 불법이 되신 분들 중에 데이트하는 사람이나 시민권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은 굳이 이제 이런 리스크를 그렇죠. 택할 필요가 네. 없어요. 미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으니까. 네. 요즘 다들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그러니까요. 또 그냥 결혼 안 네. 하겠다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도 잘 생각해서 결혼할 가능성이 아직 없다 그러면 굳이 한국에 안 나가도 된다. 네, 네.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미리국 한 사람보다 합법으로 왔다 불법이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전공을 이제 어떤 분은 나한테 전화 와서 나 지금 재학 중인데 나도 해당 사항이나 그래서 불행히 그런 분들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거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자세히 모르고 있던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213-738-0928 213-738-0928로 전화하셔서 여러분들께 또 답답한 마음 또 지름길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738-092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